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이 다른 나라 일처럼 그냥 손두고 보기엔 대한민국도 위험한 상황이고 전쟁 이슈가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세계 정치적 구도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러우 전쟁은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산유국이 손을 잡고 함께 이익을 도모하고 있죠. 공급망에 대한 이슈를 통해 현재 한창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들이 보통 친러파 국가들입니다. 서방을 대표하는 미국이 대표로 방패 역할을 하게 되면서 현재 에너지 가격 현상과 더불어 모든 협상에 나서고 있죠. 바이든은 취임 직후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 뒤로 조금은 물러서 있고 싶었겠지만 중간 선거에 대한 표심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오지랖을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아니, 그래서 언제 12월에 모르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려줄 거야.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원하는 건 서방 국가들의 분열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는 분들은 조금은 있을 텐데 12월에 본격적으로 유럽의 분열과 더불어 에너지 사태에 대한 문제사항들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질질 끌고 있는 이유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진짜 기회주의자는 믿고 걸러야겠다. 현재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원유 생산량 감산과 더불어 에너지 보급 물량을 계속 조절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이야 크게 말이 안 나오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말을 꺼내고 있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기존의 에너지 공급망을 이용하지 않으면 유통 과정에서 붓게 되는 돈들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에너지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닌 추가적인 비용들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에너지 자립을 하자니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는 전쟁 때문에 큰 돈 들여서 막 만들기에도 국가 입장에선 애매하죠.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도 들여야 되기 때문이고 그럴 기술력도 없죠. 항상 수입해서 써왔고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이 발전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12월에 접어들면서 제대로 손발 덜덜 떨게 되는 기온으로 내려가게 되면 국민들의 화를 주체시킬 수 없다는 거죠. 안 그래도 물가 높아서 잔고가 바닥을 보여가는데 에너지 가격도 높고 돈은 돈대로 쓰게 되지 몸은 힘들지 이제는 러시아한테 뭐라고 할 힘도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디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어? 신을 탓해야지. 아니요, 바로 정부한테 화살을 돌립니다. 지금 듣자마자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러시아 욕을 하다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국가에 화를 내고 있죠. 물가 잡아라. 에너지 가격 이게 말이 되냐. 이러다 다 죽는다. 이미 벌써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러시아가 원하던 대로 조금씩 이미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미국은 정말 똑똑한 국가죠. 현재 천연가스를 쌓아두고 때를 기다리며 시기에 맞게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준비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러시아보다 더한 기회주의자네. 이젠 무서울 정도야.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러우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고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커진 건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입장에선 오히려 국가적 이미지를 챙기면서 돈도 벌고 있고 달러의 가치도 상승했기 때문에 전쟁이 오히려 이득인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선 일부 빅테크 기업만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이 같은 고달러 현상도 오래가서 다른 국가들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손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달러 강세를 낮추기 위해 천천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를 아무리 원하지 않는다지만 가격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질 않고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던 20년도에 쌓아뒀던 돈들은 내년 여름까지 모두 고갈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를 증시의 방향성에 선반영되는 평균 기간 6개월 정도를 본다면 12월은 변동성이 매우 크고 국가 간 대립구도에 의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으니 증시가 충분히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현재 증시가 상승세를 타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무지성으로 매수하고 레버리지를 타면서 증시에 다이빙을 했다가는 물도 없는 수영장에 뛰어든 셈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살행위라는 말인 거지. 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악재의 요소들이 명확하게 해소된 게 없는 지금의 상황에선 잠깐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의 진정은 가장 후회되는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투자 지표로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최근 코인의 하락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달러와 반대의 흐름을 보이는 코인 시장이 죽어나가고 있죠. 코인 하락과 12월 서방 국가 간 분열이 현실화된다면 달러의 강세가 다시금 이어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증시 또한 냉정하게 투자자들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말했던 장단기 금리 역전이 현실화된 지금 앞으로 시장의 1년 안에 큰 하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로 인한 시장의 하락 속에서는 항상 잠깐의 상승 후 큰 하락을 보여줬었죠. 실제로 세계 주요 52개 경제 기관에서 미국의 경기가 침체한다는 기관들의 의견이 평균 60% 확률로 집계되었고 이 중 2개 기관은 침체 확률을 100%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침체할 거라고 생각하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현재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해고하고 비용 감축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갈 구멍을
기회를 메우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럼 다음부터 정부들의 행보로는 전체적인 거시경제를 보고 기업들을 통해서 현실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해 볼 수 있겠구만. 오, 정확합니다. 사실 말을 아끼는 정부 관료들보다 기업들의 대표들이 굉장히 솔직합니다. 눈치 볼 것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슬라의 머스크 역시 현재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주주들이 반발할 정도로 직원들을 아주 손에 집히는 대로 모가지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증시의 고점을 예상이라도 한 듯 테슬라 지분마저 대규모 처분을 하기도 했죠. 정리하자면 12월에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의 의도대로 서방 국가들의 국가 간 분열이 일어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분열이 현실화가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별수 없이 전쟁을 패배로 끝을 내고 러시아에게 흑해 제해권을 주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에 따라 미국은 천연가스를 쌓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서방 국가들의 급한 대로 에너지를 나눠주며 이득을 취할 것이고 이를 통한 빌미로 산업 패권 주도권을 쥐기 위해 더 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국가가 공급망 이슈를 해결하고 최대한 많은 나라와 손을 잡는지가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중점 사항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등과 같은 많은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익을 보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게 될 신냉전 시대에 먼저 발벗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정말 중요한 건 물가가 잡히느냐가 아닙니다. 물가가 안정화되는 것 그 자체는 큰 어려움이 아니죠. 개소리하네. 그럼 뭐가 어려움이냐?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물가가 잡히는 과정 속에서 피를 보고 난 후에 회복을 얼마나 할 수 있냐, 얼마나 안정적으로 물가가 잡히냐가 관건인 것이죠. 말한 대로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물가만 잡힌다고 모든 게 해결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점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물가가 잡히는구나, 물가가 내려가는구나, 그것들에만 집중하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당연히 한국의 전반적인 투자자들의 경험이 2년에서 3년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러시아는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어 전쟁이 끝나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칠러파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세우고 서방 국가들을 쥐고 흔들기 위한 계획을 진행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래도 한 가지 큰 악재는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증시가 당분간 안정을 되찾으며 기대감으로 인해 약반등세를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시장을 지켜보면서 전쟁이 언제 끝나게 될지에 대해 사고해보고 증시가 하락할 때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건 무섭겠지만 이미 떨어져서 바닥에 놓인 칼을 잡는 걸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